걸작시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징계를 장악하여 유럽을 제패했고 근대에는 대서양을 경영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식민 국강을 이루어 대제국을 건설한즉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다 하는 후세사가의 말이 과연 허니 아니로구나. 눈을 돌려 우리나라 해양 영웅 누굴런가. 한 사람은 해양수 호성우 이순신 장군이요, 또 한 사람은 해양산업 제국의 여왕 장보고 대사라. 만당시인 주문은 장보고를 이느지심과 더불어 편견을 가진 인물로 극찬했고, 일본 승려 앤디는 장보고를 안전한 항해와 재물을 가져다준 신라 명신으로 받들었고,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궁보기를 을지문덕의 지장에 비견나야 그을 높이 평가한 바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동양 삼국 정사에 두루 기록된 인물은 장보고뿐일러니 장보고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군산 복합 종합 상사의 설계자요, 바다를 경영한 최초의 세계인이자 자유무역의 선구자. 어와 세상 사람들아,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리나니 지금부터 우리가 장보고의 생애를 판소리로 한번 엮어볼 것이니, 이 작품에는 최수종도 안 나오고 송일묵도 안 나오고 수의 제시라도 안 나오지만은 늦은 드라마 해신보다 결코 자미가 덜하지 않을 터. 딴 생각들 하지 말고 먼저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좋다, 잘한다, 그렇지. 주임새들도 가며 거드렁거리고 돌아오세. 순천에 삼투쟁이
상투쟁이 천성남 고수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는디 이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 후 마저 싸워 당나라를 몰아낸 즉 이 시기를 통일 신라 시대라고 하나 기실은 고구려 유민들이 따로 발해를 세웠으니 남북국 시대라 해야 오르렸다. 오르렸다 하면 얼씨구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도 나오고 아까 우리 임지대 선생님 단가에 얼씨구 좋다 춤이죠 하자고 그 나오더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신라 하대 9세기 초 무렵 남해 서쪽 끝 바로 이 동네 완도라는 섬에 한 젊은이가 사는데 성은 없고 이름이 궁복이라. 이 궁복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활 쏘는 솜씨가 아주 귀신이다. 그래 별명이 활보였던가 보더라. 한자로 적으려다 보니까 활 궁자를 써서 궁복이가 되었거든. 청년 궁복우 생김새가 아주 훤칠하고 무예에 아주 능은지 그 옆에 항상 껌딱지 마냥 딱 붙어갖고 따라다니는 한 소년이 있으되 성은 정가요 이름은 연이라. 궁복이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라. 궁복이와 정년이가 완도 인근 섬과 바다를 놀이터 삼아서 마음껏 무예 수련을 하는디 바닷가에서 태어난지라 헤어 솜씨가 대단하다. 알리가리를 겨룰 때는 개헤엄이 체격이요 멀리 가기를 겨룰 때는 개구리 헤엄이 체격이고 불사를 해치며 나갈 때는 돌고래 헤엄이 제격이라 손발을 돌려 물에 떠있는 자맥진 오래가기 겨루는 한나절이 다가도록 숨이 전혀 막히지 않는 비법이 있었더라. 헤엄은 이만치고 배를 한번 타보자. 완도는 소나무가 많은지라 고금도 신지도 약산도는 통나무를 띄워서 건너가고 금밀도 금당도 생일도는 뗏목을 엮어서 건너가고 도화도 보길도 소환도와 좀더 멀리 떨어진 청산도는 꽃을 달아서 건너갈지 불살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속속들이 아는구나. 장가마을 건너편에 조음도라는 섬이 있는디 썰물 때는 물이 빠져 걸어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있는지라. 궁복이와 청년이가 말을 끄고 들어가서 다음
썰물 퇴사 때까지 왜 땡종일 후에 훈련을 했다더라. 무예 중에 가장 기본은 칼쓰기라. 한 손으로 드는 칼, 두 손으로 쥐는 칼, 위로 찢겨 내려 쳤다 옆으로 베고 자르고 온몸으로 부딪혔다 공중으로 막 차오르니 변화가 무쌍한 금소리로구나. 그 다음에 소리는 가보고 탕쓰기라. 공처럼 잡아들고 전우장으로 휘두르기 냈다 들고 내다 놔서 곧장 바로 내찌르기 창을 던져 목표물을 식통으로 꿰뚫으니 천하무적 참수리로 오구나. 그 다음에 수련 과목은 활쏘기라. 활시를 바싹 당겨 한껏 멀리 달리는디 내 달리는 산짐승도 대머리고 부러뜨리고 날아가는 새들까지 여지없이 떨어뜨리니 백발백중 궁소리로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목이 말타기라. 말을 타고 달려가며 창창내어 찌르기 말 위에서 춤을 추듯 쌍금 휘두르기 말 옆으로 몸을 숨겨 호련히 종적 감추기 신축을 귀목을 마상체주로 오구나. 완도 국민들 한손이 감사하시는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공복이와 정년이가 이렇듯 기골이 장대하고 우애가 뛰어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정바다 수도 완도 청해에서 나오는 전복, 다시마, 미역, 도다리, 광어, 숭어, 돔 종류가 많아. 감성돔, 행어돔, 줄돔, 버터, 참돔, 낙지가 빠지네. 문어, 낙지, 꼴뚜기. 또 뭐 빠진 거 있을까? 완도 멸치. 하여튼 이런 천혜의 수산물을 먹고 자란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청중님들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수님 고견은 어떠하십니까? 확실해. 그러면 공복이와 정예이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완도 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먹고 자란 탓이야. 어쨌든지 공복이와 정연이가 무관으로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뚝뚝 같으나 당시 신라는 골품제라고 해서 철저한 계급사회라. 골품제 그 잡것이 아주 골 때리는 제거라. 백성들 희망이 없어. 젊은이들 장래가 없어. 한 번 흙수려면 평생 흙수저라는 말이에요. 대대손손 흙수저라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했다는데 그 시절이 바로 헬신라. 도대체
그 골풍제라는 것으로 얼마나 신라가 골병이 들었으면 해 신라가 되었는지 이 광대가 소리로 한번 엮어보는디 골풍제라 하는 것은 혈통 높고 낮음에 따라 신분을 차별한 제도라. 왕족을 대상으로는 골제를 부여하고 다민족과 평민한테 부품제를 주정하니 골자는 뼈다귀 골자요 툭자는 대가리 툭자라. 뼈다귀 제도와 대가리 제도를 합쳐 놓은 것이 골품제가 아니더냐. 성골이라 하는 것은 성스러운 뼈다귀요, 진골이라 하는 것은 진짜 뼈다귀라는 뜻인데, 진골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중앙정부의 최고 직책은 모두 신골 차지이고 앞에야 토지와 가옥에다 고비까지 소유하고 심지어는 말 목장에다 사명까지 거느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져오더라. 두품제를 볼짝시면 육두품에서 사두품까지 관직 진출이 가능하나 삼두품이야 평민과 노비는 관직 진출이 불가하고 품에 따라 있는 공격을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진골은 차색이요, 육두품은 붉은색이요, 오두품은 청색이요, 사두품은 황색이다. 체질도 달리하고 옷의 무늬도 달리하고 신발 모양도 달리하니 한눈에 신분 등급이 다 드러난다. 골품 등급에 따라서 가오 크기도 달리하고 안방 넓이도 달리하고 객방 숫자도 제한하고 기왕 사용도 규제하고 뗄감 종류도 차별하고 골품 등급에 따라서 말의 품질도 달리하고 술의 크기도 달리하고 술의 속도도 제한하고 골품 등급에 따라서 이불 두께도 달리하고 베개 높이도 달리하고 방울 체크도 달리하고 그리고 크기도 달리하고 잠그릇 숫자도 달리하고 주전자 생김도 달리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의 굵기와 길이도 달리하고 베개 크기도 달리하고 숟가락 횟수도 제한하고 모양 모양도 차등을 두고 앉는 자세도 달리하고 이런 특먹고 싸고 있는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과 규제를 해오니 궁극이 같은 젊은이가 출세는커녕 신분 상승 꿈도 꿀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해 신라가 아니더냐. 박수 많이 주십시오. 쓰고요. 골때리는 골품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거든. 요새 결혼 중매업자들이 유명 대학 출신 오시 합격생을 1등 신랑감으로 하고 우리 아들도 신랑감으로 됐네. 그리고 재벌가 딸에다가 사무차관, 국회의원,
공무원, 자치단체장, 초대형 병원장 아래나 미모 연예인, 아나운서 등을 일등의 신부감으로 물색해서 친구들끼리 성골인네 친골인네 중매 붙인 데냐니야. 요것이 모두 현대 판콜 품제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냐고? 나야 뭐 거시기가 머시기 하고 머시기가 거시기 한게 거시기 꼴 아니겠어? 거시기 꼴 각설하고 궁극이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헬신라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정년이와 함께 기회의 땅 당나라로 건너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진즉부터 당나라 동쪽 황해 연안과 대운하 요로 곳곳에 신라인들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신라방이라고 칭하는 바, 이 신라방 내력을 한번 살펴볼자 하면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7세기부터라. 삼국시대 백제인으로 원래부터 연안에 살던 이들이 있고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후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 신라에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의 것을 찾아 건너온 사람들 해적들에게 푹 잡혀서 노예로 팔려온 양민들에게 학문을 익히러 온 학생과 불법을 배우러 온 부법스에 왕이젠탄 반란을 꾀하다 망명해온 사람까지 시기와 경우를 달리하며 도래한 신라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업이 가능한 중국 동해안과 대운하 일대에 이리 모여 살아앉아 오해지는 신라만이 조성되고 농촌 마을에 있는 신라촌이 생겨나니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한인촌 디아스포라 코리아타운이 아니냐. 물 마실 시간 없어. 얼른 가야 돼. 산도 방도 해안대오라 해수유여 초주연 수연 장강하류 양주지 신라인들이 모여 살며 신라한 사람 종관을 두고 같이 지구를 운영하나 신라말을 사용하고 신라 풍습을 유지하니 결수공력이 대단하다. 수민성을 볼짝시며 배를 만드는 목수가 있고 수리하는 공이 있고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과 항해 기술자가 따로 있고 소금을 만드는 염전업자 수철 굽는 옥탄업자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물건을 만드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집 나르는 운송업자에 운업자에 무역업자에 무역상당 고위무사에 통역인 하는 통사까지 각기 세금이 다양하구나. 군복이와 청년이가 일자리를 찾아 헤맬 적에 양주는 거점으로 회사 무역을 주도하는 백제계 실사람 설신상당 고위무사로 들어가서 나라 생활을 한다. 잘해요. 가사를 빼고 와. 그러게. 빼면서 씹어. 나만 알아. 이렇듯 홍보기와 정례기가 설시상당 고위무사로 지내면서 상인들 교역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범위가 수도 장안은 물론이요 신라와도 무역하고 멀리 파사부, 페르시아, 대시부, 아라비아 까지도 닿는 것을 목격했거든. 이 무렵 당나라 정세를 살펴볼 자시면 중앙 통치력이 약화되고 지방 번진 세력들이 바로 올 때 주목할 만한 세력이 산동 반도를 거점으로 한 평로치청 번진이다. 이 평로치청을 건설한 사람이 이정희라는 고구려 유민인이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았겠다. 권력을 이어받았겠다. 그때요 당나라 황제 헌종이 이 평로치청을 제압하고자 정예 부대를 창설한 즉 이름하여 문영문이라. 각지의 무사들을 진모하니 홍보기와 정년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방 출세의 저로운 기회라. 상당 고위 무사를 떠나 문영문으로 입대를 하여 맹활약을 떨치는디 군복이와 정년이 맹활약을 보아라. 문영문의 병사가 되어 삼봉에서 싸우는 변화무쌍 금진대다. 천하무적 창술이며 백발백중 궁술에다 신출 귀공을 나상대가 뛰어난 무술 솜씨와 사나운 날래무로 미치는 적들마다 대나무를 쪼개 귀신 거침없이 물리치기 파죽지 세로나 연연문승 소식에 소문이 찾아더니 홍보기와 정연이가 똑같이 문영문 군중소장으로 진급을 했느니 이때부터 홍보기가 성명을 바꾸는 뒤 공자가 들어 있는 백풍장자로 성을 쓰고 복복자 자기 이름 발음을 차용해서 지킨 고자의 부탁 고자를 가져오는 장보고가 되었더라. 근데 저
갑시다. 시고 군중소장 장보고가 나를 이끄는 이 장수의 면모답게 어디 능나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저게 나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 나의 병력이 적보다 많으면 호위에서 굴복시키고 서로 병력이 되려면 적을 분산시켜 공격하고 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선 제압이라. 나는 물살이 돌덩이도 거세게 휩쓸던 상황새가 먹잇감을 책상에 낚아채 지선을 제압하라. 손문제가 말했듯이 전쟁의 속임수라. 있어도 없는 적 없어도 있는 적 자신 성내를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장하라. 군대의 형세로 흐르는 물처럼 변화해야 하는 것. 달릴 때는 바람처럼 멈춰설 때는 숲처럼 쳐들어갈 때는 불처럼 시달릴 때는 산처럼 변화무쌍한 용병술로 필승 시세로 오구나. 이렇게 해서 운영군 군중소장으로 평도지청을 제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장보고. 그렇죠. 앞서 한가 해양 역사가에서 언급했듯이 이 소문을 들은 당나라 시인 두목이 장보고를 아주 뛰어난 인물로 찬홍으로서 그 존재가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것이랬다. 이렇듯 명성을 크게 얻어 무관으로 앞길이 활짝 열렸거나 정작 장보고 심사가 편치를 안 했던가 보더라. 그 이유 중 하나는 용맹을 자랑하며 목숨 걸고 싸운 것이 결국은 남의 나라 용병으로 동족끼리 싸운 꼴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라는 것이 권력자들 야욕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애꿎게 죽어나가는 헛된 짓이다. 더 이상 당나라 군 용병 노릇할 생각이 없었던가 보더라. 앞서 장보고가 상단 고위 무사를 지내면서 상인들이 외국과 무역하는 광경을 목격했거니와 전쟁은 승패가 군사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 확보에 달려 있음을 직접 경험한 바. 장보고가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 돛담배 하나를 잡아 타고 산동반도 등주 연태에서부터 천하 주위에 나서는디. 물결 박차고 바람 머금고 해중에 둥기
하야 연안을 돌아가더니 붉은 바위가 둘러인 적산포구가 나타났나 장보고 그동을고 적산포 지세를 유시기로도 산포지나 정도를 거쳐 연운항에 탐구하야 속성촌을 들어서니 신라방과 신라촌이 곳곳에 산재했다. 장보고와 정년의 용문이 난디라 한 곳마다 유민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반갑게 맞이해. 방한 거슬러 성중으로 들어가니 대문화와 만나고 북으로 가면 북경이요 남으로 가면 양주 항주인데 동남 방향 해수하류 연수향을 둘러보고 지나 남으로 내려가니 형이야 끝이 없더니 해하장강이 나타난다. 장자강 희로구나. 여기가 어디냐고 선방이 오고 가고 화려한 불빛이 난무하는 국제무역도시 양구라. 장보고가 한때 신상당 호위무사로 지낸 곳이야. 당나라 상인과 외국 상인들 심지어 정부의 진열대까지 소문이 찾아온다. 진회하의 배를 띄워 국야성을 즐기는 양주를 떠나 소주를 거쳐 바다에 닿은 즉석 동남아 상인 아랍 상인들이 채집처럼 드나드는 영구항이 나타난다. 요즘 말로 영파졌다. 명주 시내로 흘러드는 강줄기가 세 개나 삼강구라 불리울 때 요요강 따라 올라가 보니 월주가 나오는데 품질 좋은 독이 자기가 엄청나게 깔렸구나. 이름하여 해물이고 월주요라. 해물이 돌려 북쪽으로 돌아 올라오지. 부산로 포타도 인근에 암초를 조심해라. 여기까지도 신라인들이 자리를 잡았더라. 이렇듯 신라 사람 사고 돕고 사는 모습 국제무역 실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당나라도 공부해야 따라 당나라로 항해해서 포항에 가까스로 산동반 적산포구에 강도하는구나. 한 소리로 그려본 당나라 공연한 지도이자 신라방 신라인들 촌들을 탐방하여 제당 신라인들을 규합하기 위한 범성 노정기였던가. 범성 노정기. 한 소리 응보가에 제비 노정기가 있으라 치면은 한 소리 세계인 장보고에는 검성 노정기가 있었던가 보더라.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일본말 한마디만 일본 쳐다보기도 싫은데 저것들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새끼다시요. 바로 이후에 우리 임진택 선생님께서 주 메뉴, 본 메뉴가 나오니까 한 분도 덧잡을 수 마시고 끝까지 즐겁게 감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소 선생님께 박수 한번 그거는 지금 이렇게 판소리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 창작 판소리잖아요. 얘가 지금 전라도니까 옛날 판소리 들어보면은 무르익었잖아요. 그런데 옛날 판소리도 처음에는 그런 맛을 못 내요. 그래서 그 법제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게 동편제니 서편제니 옛날 중고제니 그런 게 처음 생겼을 때는 동편 서편으로까지 이렇게 발전된 형태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초기의 형태를 중고제라고도 하고 중고제보다도 더 먼저는 이제 소위 판노름 혹은 타령 이렇게 불렀던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공연을 글쎄 뭐 몇십 번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무르익습니다. 그 달달달 외워서 하고 지금 이재용 명창이 수천이 나온 무슨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보면대를 갖고 왔는데 이 보면대가 이제 보면 된다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장보고 때는 없었던 물자예요. 이게 지금 그 후에 생긴 물자인데 보면 된다 보면 돼. 그래서 이게 가끔은 좀 쳐다봐야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용납을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수님이 이윤선 고수님이신데 아니 아까 자기 고수는 자기가 소개를 해야지 내가 소개 안 했다고 불평을 하던데 아주 그 붓가락 제가 오늘 그 처음 들어왔는데 정말 붓가락 좋네요. 고수님 이따가 저희 끝나고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윤선 선생님은 지금은 저 이 자리에서 이제 북을 치는데 이분이 직업이 북고수가 아닙니다. 이 직업이 민속학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한국민속학회 회장을 하셨고 지금 목포가 거점이신데 섬문화 민속의 전문가이시고 저서도 여러 번 있으시고 지금 그 광주에서 나오는 전남일보에 매주 쓰죠 칼럼. 문화 칼럼을 매주 쓰고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조선 동아주광 한겨레 신문에 그 나오는 평문들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이 지방에서 지금 글을 쓰고 계신 이윤선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앉으면 고수고 서면 교수이십니다. 이윤선 선생하고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앞서 완도에서 태어나 무예에 등했던 군복이가 헬신라를 떠나서 당나라에서 교역에 상업에 눈뜨고 문영군에 들어가서 활약하면서 장보고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전쟁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약간 장보고 이름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 배풀장자를 성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풀장자 안에 활궁자가 들어있죠. 네. 그리고 보고라는 것은 복이라는 이제 궁복인데 궁복에 궁은 배풀장자에다가 궁자를 넣어놓고 복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그 뒷글자는 보고라는 한자로 화자를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 장보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장보고. 그 이제 궁복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활복, 뭐 놀보가 있고 흥보가 있고 하듯이 활 잘 쏘는 아이, 그래서 활복이거든요. 활복. 그래서 이제 그걸 글자로
표기하려니까 궁복으로 표기를 했던 거죠. 이 삼국사기에는 궁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장보고가 아니라 궁복이. 예. 그리고 이제 장보고는 아까 당나라 말기에 한자로는 두목이라고 쓰는데 중국어로는 그걸 두무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두무라는 시인이 장보고라는 이름을 남긴 겁니다. 하여간에 전쟁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평화 번영의 세상, 유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잘 사는 길을 모색하고자 천하주의하면서 신라인 촌을 탐방하는 대목까지 들어왔는데 아문요. 신라방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거기가 다 백제인촌이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신라로 백제를 멸하고 백제가 망하고 지금 신라라는 나라로 됐기 때문에 백제인촌이 신라인촌으로 지금 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 백제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라 그러시고 이렇듯 천하주의를 마친 장보고가 상황 판단을 종합을 해보는데 장보고가 생각한다. 제당 신라인들을 만나보니 정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이 뛰어나 그들이 단합하면 대단한 힘이 될 수 있고 얼씨구야. 무역을 통해 물자를 교환하면 엄청난 부를 독점할 수 있거나 외국에 선다는 장강 남쪽까지만 오가는 신라 일본과의 교역은 황해를 잘하는 선단이 독점할 수 있으되 노철산 항로는 안전은 하나 너무 멀고 얼씨구야. 발해로 인해 동행이 막혔으니 황해 횡단항로를 개척해야 할 터. 이를 실현기 위해서는 아문요. 거점이 필요한즉 산동반도 동쪽 끄머리 적산촌이 적합하다. 원대한 상을 실현할 때 적산촌에다가 법화원을 설립하고 차차 추진을 해나간다.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배 만드는 일. 배의 속도를 내자면은 돛을 여러 달아야 파도를 내치고 나가자면 바닥을 부족하게 유식한 용어로 점저선이 새겨지라. 항해는 안전이 천재라. 선실내병을 분리해서 그를 연애 방지하고 선실내병을 분리해서 침몰을 연애 방지하고 아까 보니까 이재용 경찰이 막 외워서 하다가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박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면 박수가 나올까 하고 그랬는데 전체 측면의 나무판을 격대어 놓치니 쪽에도 끝없는 장보고 성곽의 특징이라.
교역의 기초는 무엇보다 물자의 확보라. 각 나라 각지에서 술과 소금을 비롯하여 각종 차와 비단치기와 도자기를 확보하고 신라에서는 금과 은혜, 인삼 같은 약재나 황칠 같은 특산물에다 기장 조랑말에 표 가죽을 구해놓고 남방에서는 보석 향료, 상아, 옥화개 유리장, 진기한 국물을 확보하여 귀한 산물들을 확보하여 수품은 필수품대로, 사치품은 사치품대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종각 공급을 계획을 짜는데 흔할 때는 비축하고 부유할 때는 방출하여 부유할 때는 방출하여 계절에 맞추어 판매하고 신절에 맞추어 공급하니 이윤이 엄청 많이 난다. 장사의 기본은 신용이라. 장보상단 품목들이 사방으로 소문이 나니 보기도 전에 계약하고 나기도 전에 선급이라. 장보상단 신용 등급이 우디스 국가 신용 등급 처리가나 할 정도로 최고 등급에 올라가더라. 쉽지 않네요. 이게 공연을 이게 여러 번 해야 느는데 요새로 치면은 조선업의 해운업, 무역업을 총괄하는 종합상사를 차렸다 이 말인데 이 종합상사 거점이 산동반도 적산포였다 이 말이에요. 서쪽으로는 장안 북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는 황해 횡단 100길로 신라가 제일로 가깝거든. 황해도로 해갖고 충청, 경기 충청, 전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해안이니까. 그런데 장보고가 여기서 그칠 사람이 아니라 적산포는 1차 거점이고 2차로 본격적으로 더 나가서 일본 규슈 하카다 항을 방문하고 신라, 당나라, 일본, 삼국의 삼각 무역을 구상을 하는데 여기서 장보고의 고향 완도가 부각되거든. 중국 산동으로 가는 100길, 명주로 직접 가는 100길, 또 일본 규슈로 가는 100길 한가운데 완도가 위치하고 있다. 장보고가 상단 본부를 완도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난관이 있어. 첫째, 해적들이 너무 많아. 둘째, 당신은 공무역만 있고 상무역이 금지돼 있어. 정부 허가가 필요해. 장보고가 완도 인근의 해양 세력을 규합하며 기회를 엿볼 적에 신라 설화골 내부에 진골, 성골 간 그 뼈다귀들 간에 이 권력 다툼이 심하다니 그 와중에 흠덕왕이 즉위를 했거든. 그 흠덕왕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김우징이라고 있는데 이 김우징도 나중에 왕이 되는 왕족이야. 서기 828년 장보고가 그 김우징이라는 왕족의 도움으로 흠덕왕을 단독으로 아련을 하러 설화골로 들어갔지. 시중 김우징이 아뢰는데 시중이면 그 당시는 총리라고 그러네. 아뢰는데 전 당나라 문영군 군용소장 현 산동상당 산동상단 대행수 장보고 입시오. 흠덕왕이 반기하야 진미 그때 활약상을 익히 들어하는 바
내가 품은 생각을 한없이 말하라. 장보고가래는니 신이 당나라 각처를 두고 돌아다녀보니 신라인들이 해적에 잡혀 몸으로 팔리는 마 신에게 바다를 지키는 책무를 맡겨주신다면 해적들을 말끔히 청소하여 더 이상 양민들을 두려 못하도록 하오리라. 흥덕왕이 반기하며 때를 정해지네 대사로 임명하고 일만의 병력을 정할 터이니 일만의 병력을 허할 터이니 해적들을 완전히 못하고 양민들 노예매매를 열도록 하라. 대사라는 직책은 신라 정부에는 없는 관직 파격적인 교지라. 좌우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구나. 대사라고 하는 직책은 당나라 번진 절도사의 별칭으로 청해진 대사면 바다의 총독치기였다. 섬소년 군복이었던 장보고가 흥덕왕의 특별한 배려로 고향 완도로 금을 환영하여 청해진을 건설을 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이 일만국사의 동원이라. 이왕에 있던 본병들을 청해진영에 귀속시키고 발목장의 사병들도 귀하에 소속시키고 상단의 호위무사들에게는 장교 역할을 부여하고 노예에서 훈련한 장정은 복부대로 부대로 배치하고 노예에서 훈련한 장정은 성공부대로 배치하고 선단의 목수와 기술자는 병선을 제작해야 하고 상단의 장사지들은 복부대로 배치하고 완도 인근의 어부와 농부는 미병사로 편입을 하여 연말을 하게 하는데 변화우상 검술이야 갈승이를 달려놓고 천하무적 봉술이라 장승이를 훈련하고 백발백중 구술이라 한수위를 수전하고 신출귀몰 마술이라 말타이를 조련하니 어제와 앞지조리 오늘의 정예부사로 발목상대 성장을 하는구나. 정계진건설 첫 마법은 정계진건설 첫 마법은 해적의 퇴치라. 해적을 퇴치할 때 해적들과 바다에서 친척 부딪힐 때 바람을 등내치고 라살로 제압하라. 제갈량의 화공이라. 해적의 뿌리를 뽑자면은 거지를 없애야 한다. 해적들 소굴을 몰래 보위해서
합중계 급습하네 해적도 본래는 한 나라의 백성이다 가급적 살생을 이하고 않도록 유도하라 주당이를 달래어서 산을 떠나게 만드는 조호리산 방책이요 산 밑에 서 기조치수 방책이라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인데 손 밑에 꺼내 장작을 꺼내는군요. 손 밑에서 장작을 꺼내야지 위에 있는 물로 아무리 떠봐야 끓는 물 못 막는다 이거 장작을 꺼내라고 해서 손 밑에 장작을 꺼내어서 끓는 물을 식혀낸 구조 주신 방책이라 손자병법이 아니냐 한국한 내정 살려주고 양민으로 귀화시키니 해적 대치라 하지만은 스스로 모조리 없애버리는 소당이 아니라 품어서 모두를 살려내는 당정의 방장이라 과연 을지문덕 장군의 지량에 비견하는 현장 명장 용량이다 이렇듯 신라 서남 해안의 해적들을 완전히 평정하여 가더라. 외인이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부채 한 번을 못 펴고 있었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공연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내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판소리는 반복하고 되풀이를 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춘향가나 심청가 흥보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배울 때 계속 갈고 닦잖아요. 수백 수천 번을 하니까 남 앞에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이 창작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아직도 더듬더듬 해야 되니까. 수학회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저 사람 중에 머리가 좀 나쁜가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서 그게 아니라 제가 고향이 김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이게 완도가 완전히 그 철폐가 되면은 청해진 철폐가 되고 김제 벽골제로 다 쫓겨가거든요. 인출을 하거든요. 제가 김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판소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선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김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출석을 매일 부르다가 60명 부르다가 하루는 이제 귀찮은지 야 반장 임진태기가 출석 불러라. 그래갖고 저더러 출석을 부르라고 출석부를 줘요. 근데 제가 출석부 안 보고 1번 아무개 2번 아무개 60명 싹 불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항해온 해적들 중 원하는 자는 받아들여 포용을 하니 청해진 군영은 날랜 군사뿐 아니라 고급 선박 기술자 또 고급 운항 기술자를 저절로 확보한 셈이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양수격장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 있지 뽕도 따고 임도 보고 그거 그렇고 정해진 해적 대치는 신라 대사 장보고와 당나라 절도사 설평이 국제적으로 공조한 세계 최초의 인터폴 활동이었거다. 이렇듯 해적 문제를 거뜬히 정리한 후 이제 청해진에 본격적으로 군산 복합 해상 국제 무역 기지를 건설하는데
정해진 군사들 주둔지는 장자리가 제격이야. 앞으로는 가림포로 큰 바다 열려있고 뒤로는 강진과 해남 육지에다 있는데 또한 복길도 완도와 청산도 앞바다 물살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장왕봉에 올라오면 동서남북 반이 트여 적선들 움직임이 손바닥 보듯 들어오니 숙군진지로 맞춤이라. 장자리와 죽정리는 평양안 떠는지 군사훈련에 덕시 좋고 야영에도 알맞고 풍광 좋은 해안 지역은 무역기지로 적합하다. 장자마을 건너편에 완도라는 작은 섬, 민물 때는 섬이지만 썰물 때는 개펄이라 하루에 2차례 걸어서 건너가고 건너오고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있어 천해요새로다. 장도가 그년이 병을 내리는데 정해진 내 본영은 조음도로 한다. 대공사를 시작하는구나. 정해진 사차 들어라 내어라 소나무를 옮겨라 기단을 사라 반죽을 세워라 성벽을 올려라 장대를 진짜 기둥을 심어라 목책이 다섰다 반죽을 팔아라 부두가 다 됐다 내가 돼간다 돛배가 들어온다 집들을 보려라 조심조심 다뤄라 목말라 죽었다 물 한 잔 마시자 수도 한 잔 마시자 얼연차 전차 영차 옥쟁렬은 밀물대 암초구실을 해서 침입을 방지하는 방어용이고 그런데요. 말뚝들은 부두 저반시설, 하역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거나 이처럼
청해진의 동아시아 최초의 군산 복합 국제무역기지를 건설해 놓고 얼씨구 기존의 그 황해 횡단 항로로는 적산 법화원을 여전히 연락 본부로 삼으면서 마침내는 흑산도로에서 제주 화원포 거쳐 당나라 명주까지 직행으로 오가는 동중북해 사당 항로를 개척하니 얼씨구 나당일 삼국은 물론 저 멀리 파사국과 대신국, 아까 일부에도 나왔지. 파사국은 페르시아고 대신국은 아라비아. 인도양과 동남아 여러 나라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교관선과 해역선에 가득 싣고 얼씨구 삼각무역, 중대무역을 전개를 하는데 얼씨구 이 대목을 우리 옛 판소리 신청과 범피지음에 얹어서 이 장보고 선박이 동중국해를 그 사단 항로를 건너가는 모습을 그려봤던가 보다 떠나간다. 망망헌 장해 흰매새 갈매기나 붉은 돛으로 날아들고 떼지은 기러기란 이물 고물로 날아든다. 마침 계절풍이 불어오니 큰돈 두 개가 날개를 펴고 큰돈 두 개가 날개를 펴고 잔뜩 부풀어 바람을 머금는다. 가까운 바다는 밀물과 설물 조류를 봐서 배를 띄우고 먼데 바다는 강물처럼 흐르나니 한류 길이서 해물을 닦고 나간다. 한낮에는 해를 보고 밤중에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으니 이른바 천문항법이요. 이른바 천문항
물이요 바다 가운데 물색의 차이와 파도 크기로 육지와의 거리를 짐작하니 일컬어 수문항법이라 개를 비껴 질러 바다 물빛을 보니 검은색 들어있어 흑고 내가 분명구나 신라 선원들 대조마라 역부에도 기술 발휘해서 지그재그로 나갈지 대여 먹구름 가득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달과 별을 가린지라 자석반을 급히 꺼내 동서남북 사방을 분간하니 신라 사람이 만든지만 나침반이라 일렀더라 이윽고 섬들이 나타나니 부산 군도가 예로구나 인근의 암초가 숨어있어 갖다 좌초하라 조심조심 배를 보라 드디어 명주항에 도착한다 신라에서 가져온 갖가지 귀중품들 잔뜩 풀어내려놓고 얼주로 올라가 품질 좋은 도장이 도난대로 사들이고 신기한 난방방내 도사품들 몽땅스러 왕창 실고 좋다도 가늠상 앞에서 나무와 미타무 지극 불공 드릴 적에 때마침 동남풍이라 동해도 줄을 달고 흑조대 해로 올라타 동종국 계라심이 겨질러 한나 없이 흘러가니 불과 나흘 만에 제주도 한라산이야 산도 칠라 목포의 무달산 멀리 바라보며 북으로 방향을 살짝 드니 앞쪽은 남북이요 우측은 완도 상황동이라 해진으로 나와 짐을 내리고 싣고 부린 후에 밭감고 돛을 올려 다도해야 나는 요리
흉내를 좀 이제 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향기가. 아무리 사나운 풍랑에도 장보고 선다는 무사 안전하기로 소문이 났지. 그럼요. 신라 사공들 배짱과 솜씨가 유럽의 저 유명한 그 해적 바이킹보다 뛰어났거든. 그럼요. 이처럼 장보고는 당시 누구도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대양으로 진출해서 동북아 해상권과 무역권을 제패하고 해상 왕국을 건설했거나 아버님. 호사다마라 장보고의 아들과 아까 그 나왔던 김우징이 왕이 된 후에 그 김우징의 딸과의 혼사 문제가 빌미가 되어갖고 혼탁한 신라 말기 권력 다툼에 휩쓸리게 되는 말. 오호 통제라. 염정이라는 자기에게 피살되고 말았구나. 아이고. 온 나라 백성들 함께 잘 사는 평화세상 만들고자 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원대한 포부가 일순간에 헌사가 되었구나. 장보고 사후 10년 만인 851년 청해지는 완전 철폐죠. 완도 사람들은 전부 김제 벽골제로 강제 이주되었지. 그렇죠. 장보고 반골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린 극악한 조처다. 허나 강제로 탄압한다고 백성들 삶이 뿌리 뽑힐 리 있겠느냐. 그렇죠. 장보고의 후예인 해상 세력들은 불과 몇십 년 후 왕권을 놓아 고려 건국에 이바지를 하였고 얼씨구. 해신라 그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또 몇백 년 지난 후 임진왜란 해양 수호의 성우 이순신 장군을 보유하여 흉악한 외적을 물리친 남해안 어민들이 바로 그 후예들이라. 아버님. 해상왕 장보고는 결코 죽지 않고 면면히 살아 내려온 것이었다. 장보고 누굴런가 바다로 진출하여 기적을 대치하고 위협권을 장악한 해상왕국의 건설자라. 해외 동포를 결집해서 자치권을 확보하고 민족의 전역을 발현한 위연한 인물이라. 너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오대양육대 온 세계를 누비는 통전정신 개척정신 모두 함께 발휘해서 통전정신 개척정신 모두 함께 발휘해서 경제 영토는 물론이요 문화 영토를 확장하세. K-팝, K-칼처, K-아트가 이 아닌가. 세계인 장보 그 정신을 일으키세. 세계만방 우리 결의 후손들의 흉요로운 미래 열어를 주세. 함께 열어를 가세.
우리 고소이은서 선생님과 같이 해서 자, 그리고 우리 일부 홍보나 장보를 해주셨던 우리 이재용 경찰하고 고수님 소개 좀 다시 잘 해주고. 자, 여기 마이크 고수님 소개. 그래요. 순천의 상투리 천성남 우리 고수 선생님. 예, 오늘 마침 이렇게 이제 군수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옛날 판소리 출연가 신청가 5바탕 말고 판소리 장보고 가. 장보고 판소리도 후대에 판소리로 남는, 문화유산으로 남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완도군에서도 좀 더 이렇게 심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